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설명한 여러분 체육학의 이해와 체육학과 학생들의 진로맵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건데요. 그런 의미로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진로 자아 정체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자아 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가치, 흥미, 능력 등을 토대로 자신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여러분이잖아요. 진로와 관련돼서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곰곰하게 살펴볼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로 자아 정체감을 이제 측정할 건데요. 크게 네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와 가치관을 파악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자기인식, 또 자신에 맞는 직업 분야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의 직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진로 방향성, 또 진로 선택과 관련된 결정, 행동을 수행할 때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 효능감, 그리고 끝으로 개인적인 어떤 자아와 직업적 자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아를 갖고 있는데 직업이 갖고 있는 자아가 조화로우면 아무래도 근속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것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가 흔히 통합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측정해 볼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를 보면 일단락에 자기 이해와 자아 이론 해갖고 외형적인 자기 이해, 이제 주관적인 자기 이해 2장입니다. 2장에 한 4페이지, 5페이지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페이지죠? 보이시는 QR코드, 자기 진로 정체성이 보이실 건데요. 휴대폰으로 먼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찍으셨으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의 나이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학년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별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내 진로에 대한 나의 능력을 몰라서 걱정스럽다 라고 하는 경우 1번부터 5 체크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거에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좀 걱정스러움이 많아요. 매우 걱정스러우면 5. 아니야, 걱정은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뭐 4. 아니야, 그냥 그냥 그래. 보통. 난 전혀 걱정이 안 돼. 1. 조금 걱정되는 편이야.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항이 있어요.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거, 불안하는 거, 또 이제 모르는 거, 목표가 없는 것들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정체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수가 조금 있는데 한 28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종의 오늘 이제 과제 겸 그런 수준이죠. 자, 여러분 설문지 체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준비 행동이에요. 조금 전에는 진로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진로 준비의 행동입니다. 진로 준비의 행동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행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마 감히 말씀드린 거겠는데,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약간 자극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극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활성화되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정체감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인식인데 여기서는 자기 탐색입니다. 그래서 진로 준비 행동은 뒤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신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 수업에서 다 다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돼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죠. 우리 과제잖아요. 인터뷰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학년이면 2학년 말에 뭐 하겠다, 내가 3학년이면 뭐 하겠다, 4학년이면 뭐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자격증 취득, 뭐 경험, 아니면 뭐 연수 등등 그런 걸 설정하는 단계고요. 자,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실행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진로 자아 정체감 측정이었고, 이번에는 진로 준비 행동 측정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QR코드 보내드릴게요. 자, QR코드 있죠? 진로 준비 행동이고요. 왼쪽에 있는 QR을 한번 갖다 대 보십시오. 휴대폰으로 열리시나요? 이번에는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측정 문항입니다. 체육학 전공자를 위한 진로 코칭, 다음은 기아의 진로 준비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본 조사는 기아의 진로 행동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읽고 물으면 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름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 연령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학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또 성별, 그리고 여러분 전공까지 작성해 주시는 개인 정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진로 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진로 준비 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핵심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난 3달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혹은 앞으로의 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도 4학년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내가 그걸 되게 많이 했어, 매일 나누는 것 같아, 그러면 매우 그렇다 5번에 체크해주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1학년, 2학년이 있다면 잘 안 하는데요. 그러면 1번이나 2번 수준에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친구들과 안 했지만 부모님과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이것도 대략 23문항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나는 내가 취업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상적인 부분이죠. 저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극되고 또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서 얘기했던 체육학에 대한 배경, 그리고 체육학과의 진로 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 수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했는데요. 하나는 진로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 진로자아 정체감이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로 준비 행동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다 마치셨죠? 네. 설문조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과제 게시판에도 이 설문조사 하시는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고 QR코드로 들어와서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과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다 적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점수에 반영됩니다. 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 진로와 관련된 우리 수업,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 코칭, 뭐 이제 진로 개발, 진로 탐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롱텀, 큰 틀에서 바라보는 진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좀 숏텀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를루트는 인생은 벌스와 뎁스의 사이인 초이스다, 그러니까 BD, C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누구나 태어난 이래로 죽음에 이르르고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선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같죠. 근데 저 역시 수많은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일 텐데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 매번 잘한 선택을 하기를 희망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죠. 자, 이러한 선택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게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의 좋은 어떤 편함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바라는 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 중에 나는 아직 진로 방향을 아예 잡지 못했어 하는 막연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나는 진로 방향은 잡았어. 예를 들면 나는 스포츠 지도자가 될 거야, 체육계 지도자가 될 거야, PT가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할 확신이 없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이요. 자아를 성찰하고 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죠. 혹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하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재활 트레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카타 자격증을 딸 거야. 그리고 나는 임상에서 어디 실습을 나갈 거야. 그걸 통해서 나는 재활 트레이너가 될 거야. 마치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프로구단의 마케팅팀에 가고 싶어. 나는 스포츠 기업의 마케팅팀에 가고 싶어. 나는 그래서 구단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뭐 PPT라던가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난 키우고 있어. 더불어 난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 이런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항상 베스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베스트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좋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베스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right,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옳은 선택의 준거는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 패턴대로 이어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분한테 먼 얘기했지만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이성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선택을 하면 배우자가 되게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나의 지속적인 관념과 생각과 태도가 반영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타인에 대해서 동경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이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태도, 밸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 야, 너 힘든데 왜 그 사람을 도와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준비할 때 우리들 중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또 경험이 되게 많다 하더라도 선택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리라면 방금 얘기했던 베스트 선택은 아니잖아요.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효율과 성능을 따질 테지만요. 그래서 라이트 선택, 옳은 선택, 나한테 맞는 적합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요?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야 할 요소는 가치관, 뭐 직업의 선택에 대한 어떤 준거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먼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성에 대한 어떤 근거로 어떤 프로테이지를 살펴보니까 자상함이 한 35%, 36%네요. 그리고 뭐 집안의 부라던가 뭐 유머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직업은 어떨까요? 여러분에 맞는 직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만의 라이트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던 자동차를 선택하던 직업을 선택할 때 절대 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선택해야 돼.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 보이는 직업,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런 직업이 꼭 멋있는 직업이고 뭐 운동복을 입고 하는 직업 멋이 있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감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고요.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너무 돈에 뭐라 그럴까요? 몰입되어 있으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물론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쫓아야 될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분만의 옳은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이후에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은 이제 가치관 검사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이 남들도 알고 있는지, 혹은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지, 혹은 나는 모르는데 남들만 알고 있는지, 혹은 남들도 나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찾는 방법은요,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알고 남도 알고 모두가 알고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을 매우 높게 살펴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흥미와 적성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라던가 좀 규모가 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첫 직장이 남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남들에게 스포츠를 서비스하는 일에 많이 노출될 거라 생각해요. 뭐 제조하는 일은 우리랑은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무언가는 결국 타인에게 무언가를 서비스하고 제공하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직장과 직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문조사를 끝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넓은 이해, 원시한적 관점에 내 생애 주기에서 나의 직업은 무엇이 되고, 또 짧은 관점에, 근시한적 관점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느 직업권에 바로 노출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되게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해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를 중요시해야 돼요. 영어 표현은 현재는 present라고 하고 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한글로도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고, 현금, 입금, 지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현금, 입금 중 지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잘 듣고 계신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무조건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했던 부분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시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투자하면 진로에 대해서 한 단계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 분야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약간은 조금 세부적이진 않지만 약간은 어떤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체육학과를 다니는 일, 체육학을 전공하는 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거고요. 그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3명의 벽돌공이 이 벽돌을 이제 쌓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세요?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모르시오? 나 지금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보면 모르세요? 나는 이곳에서 꿈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당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의미를 두고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과 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스포츠로 기억이 나시나요? 스포츠로 가감 승제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왜 안 나오죠? 네, 가감 승제인데 안 나왔습니다. 가감 승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더하고요, 통증, 슬픔을 나누고 빼고, 그리고 스포츠가 산업이 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얘기인즉슨 운동을 가르쳐서 운동의 효과 이상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이 체육학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는 걸로 인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다소 추상적이고 다소 형이상학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 진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부담 가지 않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거나 틀어놔도 상관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체육학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과 흐름,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체육학과가 나가는 방향, 그리고 본질은 바뀌지 않고 외형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체육학이 살아남아야 될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진로 정체감 혹은 준비 행동에 대한 측정, 또 끝으로 스포츠 전공자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무게중심, 베스트가 아니라 라이트라고 얘기했죠.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가치관 있게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서없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